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 소장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HLB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시간이 오전 5시 8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HLB 아침에 좋은 소식으로 다가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진양권 회장이 1시간 전에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를 했죠. 일단 FDA에서 일단 지금 CMC 쪽, 즉 중국의 항서제약 제조 설비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보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일단 하방 압력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이전 5월 달과 다른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또는 HLB 오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여러분들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 부분들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침에 정말 금요장에서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뭐 제가 사실 이 FDA 관련 관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갖고 계신 주주분들 많이 힘들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 기사부터 먼저 보고 차트를 보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HL 일단 간암 신약해서 FDA 승인 절차 불발이 좀 나왔는데 보안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CX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CRL을 받은 거죠. 죄송합니다. CRL을 받은 건데 중요한 건 지금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어저께 또 방송 통해서 지금 풍문들이 또 돌고 있는데 포기를 한다든지 또는 불발이라는 부분에서 불발은 맞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차 보완 서류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진양권 회장 입장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어차피 문제점은 지금 중국에서 각 항서제약, 지금 항서제약에서 갖고 있는 제조 설비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실사를 직접 거쳤죠. 실사를 통해서 경미한 보안사안 세 가지에 대한 보안들이 떴었는데 이 부분 충분히 입증을 했고 FDA한테 서한을 통해서 다 밝혔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은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CMC 관련해서 뭔가 보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FDA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진양권 회장의 유튜브 속에서 말한 부분은 직접 FDA랑 미팅을 통해서 구체적인 CMC 통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파악을 한 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실사로 갈 것인지 또는 보안 서류로 끝낼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난번에서는 실사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 구체적인 이런 제조 과정까지를 지켜봤다고 하면 만약 이번에 이전 자료 부분에 대해서 만약 실사가 아닌 보안 서류로 끝낸다면 사실 일정은 이번 그 과정보다는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이상 걸릴 이유가 없겠죠. 약 한 뭐 3개월 이내에서 또 마무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불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너무 악성 루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팩트 체크를 먼저 좀 해보시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진양권 회장과 그다음에 이제 임원들이 어제까지 보아온 이런 행동들은 FDA 이 불발이라든지 또는 FDA 보안에 대한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계열사 주식들을 그대로 이 자회사 주식들을 그대로 장내 매수함으로써 사실 자금들을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 다 같이 가져갔는데 그럼 이 부분들을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이미 들고 계신 분들 또는 신규 매수하신 분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거냐. 일단 일봉 차트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어제장에서 마이너스 7.65%가 빠졌죠. 이거를 금액적으로 66,400원까지 좀 내려왔었는데 분봉 차트로 보면 장 막판에 사실 마지막에 던져내고 또 시간의 거래에서 사실 전일 대비해서 약 300% 이상의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다시 20만 주 이상은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 막판에 개인들이 사실 20만 주 이상 담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뭐 승부를 띄웠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통과된 걸 보고 20만 주 급하게 띄었는지 아니면 오늘 급락할 것을 예고하고 미리 담아놓은 건지 이거는 사실 이거는 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보합권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세력들의 이런 행보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작년 5월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5월에 FDA 1차 보안이 나왔을 때였죠. 일단 하한가가 두 번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의 하한가를 맞고 최저점 45,150원에서 사실 하단에 보면 막대한 또 그 매집봉들이 형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세력들은 이 전날 이 보안 떨어지기 전날이죠. 이날도 사실 장 막판에 강한 매집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2차 보안 얘기가 나오고 하단에서 한 일주일 거래일 내내 사실 매집들을 하면서 단기간에 우리가 단기간에 10만 원 부근까지 상세를 했을 때 거의
120% 이상에 가까운 단기 수익을 먹어내고 다시 한번 하단에서 일부 물량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매집을 이어가는 형태를 가져갔었죠. 그러면 오늘 향해서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일단 오늘의 하방 압력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오전에 바로 갭 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하한가로 바로 들어가면서 금요장 막판에 좀 다시 끌어올릴 거냐 이거는 아침에 사실 아침에 분봉 차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수급 사항들을 면밀히 체크를 해서 대응해야지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두 번의 하한가가 나왔어도 다시 여기서 강한 매집세가 들어갔고 또 이때와는 좀 다른 게요. 이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서는지 몰랐기 때문에 실사로 가는 과정까지가 거쳤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렸고, 그죠? 기간적인 면에서 오래 걸렸고, 다시 한번 이거 불안 심리가 그때보다 컸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확히 CMC에서 세 가지 보완사항, 요것만 사실 보완을 완벽하게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국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인 이 해당 리스크에 대해서 장소를 옮긴다든지 또는 제조 설비 과정에서 삼nel리 주합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그렇게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 관련해서 본인들이 이 리스크를 감내하지 못할 거라면 아마 이 부분을 HLB의 도움을 받아서 해외 쪽으로 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점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약 두 달에 걸쳐서 사실 이 부분을 주가를 회복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전보다는 사실 더 빠르게 뭐 한 달 이내에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거는 물론 봐야겠지만 이전에 두 달까지 이렇게 긴 과정까지는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토탈 다시 한번 FDA 이 서류 보완 넣고 또 이런 법적 이 법적 그 기간이라고 하죠. 서류를 넣었을 때 3개월 이나 잡는다고 보면 이미 잡아놓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전에 일단 만약에 갭 하락으로 출발하지 않고 어느 정도 받쳐준다 그러면 일단은 추가 비중만큼은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현금화 시켜놓을 수 있는 전략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또는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좀 자제하시고 일단 최하단까지 기다리면서 다시 들어가는 부분도 일단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전략적인 부분들이 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본인들 평단이라든지 또는 이미 잡고 계신 분들 이 부분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투자별 수급 동향으로 보면 일단 개인들이 지금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이 198억 이상을 들고 있고요. 어제 외인들과 기관들이 일부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일부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들은 어차피 강한 자금력 때문에 이전에 5월 달에 사실 1차 보안 떨어졌을 때도 가장 일단 수익을 많이 가져간 분들은 가져간 부분은 외국인 세력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막대한 자금력 통해서 두 번의 하한가가 나오다 보니까 바닥권까지 사실 가격이 내려왔었죠. 이럴 때 가장 많이 매집을 한 게 돈 있는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 일단 추가 이미 가지고 있는 비중 안에서 추가 매수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내 평단에 따라서 일단은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일단 비중을 살짝 덜어냈다가 다시 바닥권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결과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 평단이 7만 원대야. 그러면 5만 원까지 만약에 5만 원까지 쭉 빠져버린다. 그러면 6만 원대에서 한번 던져내면 갭 차이가 30% 정도는 있기 때문에 30% 손실 덜 보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재진입해서 수익이 100% 이상 올라왔을 때 가는 게 해칭할 수 있는 요소는 더 크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 평단에 따라 다 전략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전에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다른 거는 다 제쳐 놓더라도 AHLB 관련해서 지금 주주분들, 즉 가지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런 가격들 또는 대응 전략 또는 신규 매수하실 분들 전략에 따라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운영하는 실전 대응 전략방에서도 어제 일단은 오전에 흐름 자체가 사실 뭐 심상치 않았죠. 그래서 일단 어제 꽤 잘해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하지 않고 패스하면서 오늘 오전에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긴밀하게 소통을 할 테니까요.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또는 같이 한번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다시 한번 수익으로 만들어내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 있죠. 이쪽으로 8486-8035로 우리 H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제가 실전된 전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링크 비번 지금 다 풀 테니까 편하게 입장을 하시고요.
자, 들어오실 때 본인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이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제가 오전에 패스하고 그 다음날 뭐 바닥권에서 월어장에서나 뭐 이렇게 바닥권을 잡아드리면 수익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잡아놓으신 분들은 본인 평단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또 추가 평단을 한 번에 낮춰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얼마에 잡아놓으셨는지, 평균 단가 평단이라고 하죠. 평단이랑 그다음에 비중, 얼마나 몇 프로나 내가 비중을 들어갔는지, 또는 남아있는 비중이 있다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이 중요해서 제가 보내놓으시면 본인 평단이랑 본인 비중에 따른 전략을 제가 답장을 통해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벽 5시 분 됐으니까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 일단은 문자 들어온 대로 체크해서 먼저 보내드릴 테니까요. 읽어보시고 해당 방 입장하셔서 우리 한번 머리를 맞대보고, 이번에도 작년 5월 달에 제 영상 진짜 많이 올려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나오신 분들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떻게든 도움 드려볼 테니까 한번 서로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문자 보내실 분들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외우지 마시고요.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자, 지금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조회수 옆에 더보기란 보이실 겁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여기 자동 문자라고 있죠. 해당 링크 눈으로 꾹 누르면, 손으로 꾹 누르면 눌리거든요. 이 누르게 되면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받을 수 있게 창이 바뀔 겁니다. 여기서 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뭐 보안사는 때려졌지만 이전과는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진양문 회장도 굉장히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아마 미국으로 바로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한번 면밀하게 한번 같이 대응 전략 잡아볼 테니까, 저는 오늘은 오전은 HLB 대응 전략만으로 서로 한번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시간 후에 이제 공식장에서 다시 뵙기 전에요. 문자 보내주시면 일단 전략 분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